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정리를 하면 스토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다른 타입의 자산이 있고 그걸 다른 스타일로 모델링을 했는데 그걸 통합해서 모델링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은 거고, 예전에는 그 언더라잉이 다른 종류의 언더라잉을 갖는 그 데리버티브들이 있었는데 그 2008년인가 이후로 레귤레이션이 좀 세져가지고 그런 종류의 데리버티브들은 사라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나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입장에서는 still 하나의 지붕 아래 여러 가지 자산군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파이낸셜 인스티튜션 입장에서는 still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한다든가 그 재무제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스틸 유용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BS 훌화이트 모델을 봤는데, BS 훌화이트 모델이라는 거는 BS는 블랙쇼즈 모델이고요, 훌화이트는 훌화이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스탁 움직이는 거하고 이자율 움직이는 거를 연동을 해서 해봤더니 이 사람이 보고 싶은 거는 볼라틸리티, 임플라이드 볼라틸리티의 스마일이나 그런 걸 보고 싶은 건데 그런 현상은 없더라 하는 게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볼라틸리티 스마일을 보기 위해서 헤스턴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여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time to maturity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블랙쉴즈하고 훌화이트 모델을 섞으면 이 볼라틸리티의 그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볼라틸리티가 다르게 나는 텀 스트럭처 모델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었을 때 변하는 그 스마일이나 스머크나 그런 현상은 볼 수가 없었다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고, 그래서 조금 다른 걸 좀 그 볼라틸리티, 임플라이드 볼라틸리티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모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슈벨주하고 훌화이트하고 섞은 거하고 그 다음에 헤스턴하고 훌화이트하고 섞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먼저 슈벨주 모델은 어떻게 하냐 하면, 오케이. 이자율은 그대로 가고요. 이자율은 훌화이트로 그대로 가고, 주가는 블랙쉴드 스타일로 가고, 그래서 요거를 요 볼라틸리티 텀을 이렇게 민리버전 형식으로 이렇게 한 거를 슈벌주라고 부르더라고요. 슈벌주 훌화이트.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프로블럼이 생겨서 결국은 레코멘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봅시다. 이 사람은 헤스턴 모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학기 때 헤스턴 모델 가지고 그 임플라이드 볼라틸티 서피스 만들고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슈벌주 모델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브라우니안 모션은 다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하면 뭐 슈벌주 모델,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바를 제로로 하면 헤스턴 모델이 되는데, 여기 파라메타가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예, 그렇다고 그러고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가만 있어. 오케이. 봅시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래서 일단 S 대신에 로그 S를 바라보고요. 뭐 이거는 내추럴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원래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SR 시그마였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피니티에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리어블을 하나 더 늘려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지금 SR 시그마인데,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여기 레이턴 스토캐스틱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V를 시그마 스퀘어로 해서, 그러니까 S 대신에 로그 X가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R 대신에 R 틸다가 쉬프트 해준 걸 겁니다. 이거를 디터미니스트가 쉬프트 한 거를 R 틸다라고 해서 R 대신에 R 틸다, 그 다음에 시그마 그대로 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베리어블을 추가를 했어요. 시그마 자승을 V라고 해서. 이건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ODE에서 세컨 오더 ODE에서 그 Y 프라임을 하나의 베리어블로 봐서 그러면은 시스템 오브 1D ODE가 되거든요. 예, 그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베리어블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처리한 이유가 아마 어피니티 때문일 텐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하나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파니티를 위해서 이 베리어블을 하나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베리어블 트랜스폼 한 거고요. 그러니까 S 대신에 X를 사용했고 R 대신에 R 틸다를 사용을 했고요. 시그마는 그대로 갔고 V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어피니티가 만들어지고, 어피니티를 만드는 이유는 채권 가격,
채권 가격이 폼이 이 어파인 폼이 되도록, 그러니까 더피-판 싱글턴 시어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이 어파인 폼을 띄고 그 어파인 폼을 띌 때 A하고 B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리카티케이션을 만족을 하도록. 예, 예. 그런데 이 경우에 리카티케이션을 이그젝하게 솔브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채권 가격에 크로스폼 솔루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피니티 체킹을 하고요. 예, 그 얘기는 그 채권 가격이 뭐 캐릭터리스틱 펑션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파인 폼을 띄고 있고 어파인 폼을 띄고 있고 그 코에피션트들이 미분방 정식을 만족한다는 거고, 그 전에는 그 미분방 정식을 크로스 폼으로 풀었던 거고. 오케이. 여기 이게 이제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훌 화이트에다가 SJ, 아까 그 슈벨 주는 중국 사람 같은데 슈벨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Y축은 implied 볼이고요. X축이 스트라이크예요. 그래서 요 스트라이크가 변하면서 implied 볼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헤스톤으로 했는데 여기서 슈벨주로 한번 해본 거고요. 요게 되긴 되는데, 이게 말로만 해놨군요. 그래서 이제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뭐 채권 가격이라든가 뭐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죠. 그거를 이제 뉴메리컬하게 푸니까. 여기 써놓지는 않았군요. 그래서 여기 보고 싶은 거는 보긴 봤는데 보는데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크로스폼 전에는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어서 딱딱딱딱 금방 됐는데 이거는 크로스폼 솔루션이 없어서 그 미분방 정식을 뉴메리컬하게 풀어줘야 되는 스텝이 있는데 여기 파이썬 코드로 구현이 돼 있나 봅니다. 마지막에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읽기가. 오케이. 그래서 이 슈벌주 모델은 추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천하지 않고 뒤에 헤스톤 모델이 있는데 헤스톤 모델을 추천하는 것 같아요. 저가 비몽사몽간에 봐가지고 요새 컨디션이 영 안 좋아요. 학기 말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시피케이션 프로덕트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프로덕트를 얘기를 하는데, 요게 보면 요거는 주가로부터 오는 거고요. 요거는 주가로부터 오는 거고, 요거는 채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피탈 T가 만기고요. 요 프로덕트의 채권 프로덕트의 만기인데, 요 프로덕트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를 하나의 주가라고 생각을 하면, 요걸 하나의 주가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 콜옵션 같은 거예요. 맥스 제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WD가 웨이트인데 이걸 50대 50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가에서 50%가 오고 그 다음에 채권에서 50%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 때 주가, 요게 만기 때 주가고요. 그러니까 그 얼만큼 올랐나, 그게 이게 프로덕트 페이오프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채권입니다. 만기가 T1인데, 캐피탈 T 때 채권 가격 해서 요게 얼마나 채권 가격이 올랐느냐. 그래서 그거를 믹스한 게 이제 다이버시피케이션 프로덕트라고 한 거고, 요거를 프라이싱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팔렸었고, 그런데 요새는 못 판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프로덕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슈벌주인가 그걸로 모델로 프라이싱을 할 때 요 프라이싱이 이 W가 그 음수도 되고 굉장히 저가 생각하기엔 처음에 0하고 1 사이만 하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이게 굉장히 숏도 많이 걸 수 있고 뭐 그런가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요 프라이스가 이 로 값에 디펜드 해요. 그러니까 X와 R 사이의 그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X가 로그 S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브라우니안 모션하고 그 다음에 R 그 풀화이트 모델에서 R 모델링 할 적에 거기서 나오는 그 모델 브라우니안 모션 사이의 코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요 프라이싱 가격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디선가 뽑아내야겠죠. 어디선가 뽑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뽑아냈다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프라이싱을 하는 거고, 만약에 다이버시피케이션 프로덕트를 벤치마크로 해서 코릴레이션을 뽑아낸다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보고 코릴레이션을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게 리퀴드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다이버시피케이션 프로덕트가 리퀴드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코릴레이션 인포메이션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리퀴드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뽑아낸다고 그러면 요거 프라이싱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고, 요거하고 요거는 동일한 그림입니다. 단지 여기 요거를 아마 여기 코릴레이션이 없는 걸 100%라고 했을 때 그거 프라이스를 100이라고 했을 때 렐러티브 프라이스를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은 이 모델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SG 풀 화이트 슈벌주 모델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리카트 이퀘이션이 크로스폼 솔루션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헤스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헤스톤은 어파인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 경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슈벌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기본적인 폼이 요거니까
오케이. 이 자율은 그대로 가는 거고, 이 자율은 그대로 가는 거고, 스탁 프라이스 모델도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런데 요게 지금 슈벌주에서는 요거를 민 리버전 형태로 한 거고, 근데 여기서는 스퀘어 루트, 요거 볼라틸리티를 그대로 한 거고, 여기는 스퀘어 루트 볼라틸리티를 한 거고, 볼라틸리티가 CIR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스퀘어 루트 볼로 했고, 볼은 CIR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헤스턴 훌화이트인데, 이 경우에 이제 코릴레이션을 보면 요거는 오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게 스테이트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요거하고 요거가 지금 요 리니어 드리프트 텀은 문제가 없어요. 드리프트 텀은 문제가 없는데, 드리프트 텀은 어파인인데 이 볼라틸리티 스트럭처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요 빨갛게 칠한 놈 때문에 이게 어파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극복을 하려고 그럴 거고요. 결국은 제가 이 비몽사몽간에 들었지만 헤스턴 모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제가 코드를 안 돌려봐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여기 지금 요 스퀘어 루트 V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스퀘어 루트 V를 좀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본적. 그래서 요게 문제인데. 오케이.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으로 처리하나?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요거를 처리를 하는 걸 보죠. 어떻게 처리를 했나? 이게 그 CIR 모델은 굉장히 시어리티컬하게 계산이 많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가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타임 t에서 요거의 익스펙테이션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테크니컬 이슈가 또 요게 인피니트 썸이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끊어져야 될 거고요. 그런 이슈, 그런 테크니컬 이슈가 있긴 한데, 코드에서 잘 구현을 해놨겠죠. 제가 코드를 안 봐서. 요 익스펙테이션이 계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도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익스펙테이션 계산되어 있고요. 그래서 베리언스도 계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을 하고 싶다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델타 메서드 어프록시메이션이 되어 있는데, 뭐 별거 아니고 그냥 테일러 전개 일창해서 적절히 근사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이스한 펑션이 있을 때, 나이스한 펑션이 있을 때 x에서
요거를 어떻게 근사할 거냐면 요렇게 1차 근사한 거예요. 1차 근사. 그래서 여기 1차 근사 했다고 그러면 요거의 베리언스는 요 1차 근사의 베리언스로 이렇게 해도 되나? 되나? 갑자기 되기는 되겠군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랜덤 베리어블 익스펙테이션 근처에서 근사를 했고요. 그래서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면 요거는 상수항이에요. 요건 상수항이기 때문에 베리언스랑 무관하고요. 요것도 상수항입니다. 요것도 상수항이에요.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계산할 때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VT의 GVT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고, 지금 요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베리언스 이거는 G가 스퀘어 루트 X니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될 거고, 베리언스 VT,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되겠습니다. 근사적으로. 오케이. 이게 델타 메소드라고 부른 거고요. 별거 아니고, 예. 랜덤 베리어블을 1차 근사해서 베리언스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G는 스퀘어 루트 X에 해당되고요. 오케이. 근데 베리언스가 또 정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요걸로 근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오케이.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이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이퀄 요걸로 해서 요걸로 아까 우리가 애초에 계산하려고 한 거는 이거였어요. 이건데 이거를 익스펙테이션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델타 메소드를 써서 이렇게 근사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V가 이런 폼이니까, 이런 폼으로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 expectation이니 variance니 그런 거 다 계산할 수 있나요? 가만히 있어. 스퀘어 루트 V인데? 오케이, expectation, 요거의 expectation을 알고, 오케이, 여기 잠깐 봅시다. 요거에 델타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고요. 근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요걸 하려면 일단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는 것 같고요. 요게
EV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다 정리한 것 같은데 여기에다 expectation을 걸어주면 조금 보죠 식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 expectation을 걸어주면 이거는 날아갑니다. expectation 걸어주면 이거 날아가고 요거만 남고요. 같은 방식으로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베리언스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스퀘어를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expectation은 구하는 방법 다 이해되시죠? 여기 expectation 거면 이거 날아갑니다. 베리언스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 베리언스 익스펙테이션 구했어요? 베리언스 어떻게 구할까요? 기말고사에 내야겠는데 요거에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죠? 이거 프로세스 풀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요거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거의 스퀘어를 하나의 프로세스를 봐서 그거의 미분 방정식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오케이. 요게 dv잖아요. v 스퀘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봐요. 그래서 그게 만족하는 이퀘이션을 찾아요. 어떻게? 이 또레마를 써서. 그 다음에 똑같이 해주면. 그러면 요거의 세컨드 모멘트, 그러니까 요거 스퀘어에 관한 이퀘이션이 나오겠죠. 그 익스펙테이션 걸어주면 이 또 저기 브라우니안 모션 텀 날아가고, 그러면 세컨드 모멘트가 구해지고요. 그러면 첫 번째 스텝에서 퍼스트 모멘트 구한 거고요. 세컨드 스텝에서 세컨드 모멘트 구한 거고, 그러면 베리언스가 계산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여기 approximately 계산한다는 게 이 델타 메소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됐고 요게 계산됐으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정리가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캐릭터리스틱으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expectation으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컨스탄트가 아니고 known 펑션이죠. known 펑션이 되고, 그러면 affinity랑 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메소드를 사용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픽스가 되면 타임에 관한 펑션이겠죠. 그러면 어피니티의 문제점을 극복을 했으니까 이제 리카트 이퀘이션을 사용하면 되겠다 하는 거고, 이 경우에 아마 리카트 이퀘이션이 크로스 폼 솔루션이 있나? 그래서 좋아하는 건가?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에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몽테칼로하고 몽테칼로를 기본적으로 몽테칼로를 이용을 해서 justify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몽테칼로 트릭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무대포로 몽테칼로를 돌리는 게 아니고 몽테칼로를 돌리는데 그 중에 좀 놓은 파트는 시뮬레이션을 안 돌리고 그거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으면 그거는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는 걸로 대치를 해서 베어 미니멈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시뮬레이션을 안 하고 포뮬러로 바꿔치기 해주고 뭐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G들은 정규 분포인데 코릴레이티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촐레스키 디컴포지션 같은 걸 하든가 아니면은 뭐 요새 패키지도 있더라고요. 촐레스키 디컴포지션 안 하고도 그냥 코릴레이션 되어 있는 거 제너레이트 해주더라고요. 옛날에서는 촐레스키 썼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촐레스키 쓰겠죠, 걔네들이. 코릴레이션이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여기 G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그 오일러 스킴을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자율이. 근데 이게 지금 이자율이 CIR 모델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음수가 나오면 0으로 세팅을 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CIR 모델 이렇게 제너레이트 하다가 이자율이 음수가 되면 그걸 0으로 리셋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히 했을 경우에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오일러 디스크리테이제이션을 썼을 때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0으로 리셋하면 된다. 언리얼리스틱하긴 하지만 리얼리스틱하게 0으로 리셋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요건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해서 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좀 make sense 한 게 요게 지금 베리어블이 3개 있는데 간단한 것부터 모델링을 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되도록이면 나중에 생기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 0으로 했는데 요게 뭐냐 하면 요게 V하고 이게 뭐 여기가 X고 요거 좀 볼까요? X하고 지금 여기가 X하고 V 사이의 코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가하고 볼라틸리티하고 주가하고 볼라틸리티하고
이게 주가하고 볼라틸리티가 아니고 주가에 있는 브라우니안 모션하고 볼라틸리티에 있는 브라우니안 모션이에요. 볼라틸리티하고 주가는 코릴레이션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이거예요. 주가에 들어가는 브라우니안 모션하고 볼라틸리티에 들어가는 브라우니안 모션과의 코릴레이션은 0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가?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세팅을 했는데, V하고 R하고 같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X하고 V는 있어요. 근데 V하고 R하고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케이, 저가 이거가 아닌, 오케이. 이거는 make sense 하네요. 그러니까 볼라틸리티 텀하고 이자율하고 그거는 뭐 코릴레이션이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0이라고 세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그 모델링 할 때 그 심플한 것부터 모델링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촐레스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디컴포지션을 한 거고, 이걸 이제 결국은 이제 적분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적분들은 이그젝트하게 손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가끔가다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은 적분 형태로 뽑지 말고 이제 계산을 해주자, 뭐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텀이 known value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known value로 replace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almost exact simulation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좀 생각을 해서, 아는 놈들은 시뮬레이션 하지 말고 좀 아는 텀으로 바꿔치기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걸 almost exact simulation이라고 전에 들어봤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시뮬레이션 하는 베이직 최종적인 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오일러고 하나는 코스 메소드라는 건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에서 하는 거고, AES 이게 almost exact simulation이군요. 그러니까 오일러도 그냥 단순 오일러도 해보고 almost exact simulation도 해보고
예, 코스 메소드도 해보고 뭐 거의 유사하네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사람 이게 그 헤스턴 모델에서는 크로스 폼 솔루션이 있나?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처음에 오케이 정리를 하면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블랙 슐즈하고 훌 화이트하고 섞었거든요. 블랙 슐즈하고 훌 화이트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텀 스트럭처 우리가 텀 스트럭처는 나왔는데 그 스마일 이게 안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슈블주인가 했고 그 다음에 헤스톤 홀 화이트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스마일은 나오는 것 같아요. 스마일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싫어하는 게 이기젝 솔루션이 없어서 뉴메리컬리 인테그랄 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다 어파인, 이건 어파인이고, 이것도 어파인이고, 이거는 어파인이 아니었어요. 어파인이 아니었어요. 요거 어파인이긴 한데 리카트 이퀘이션에 크로스폼 솔루션이 없어서 굉장히 헤비하게 컴퓨테이션이 들어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스톤을 생각을 하는데 헤스톤은 어파인이 아니에요. 어파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아까 델타 메소드를 써서 어파인으로 근사적으로 만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스마일은 만들어 주겠죠. 스마일은 만들어 줄 거고. 오케이. 이것도 이기젝 솔루션은 없는 거 아닌가? 전에 코스 메소드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쇼벌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 메소드 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이게 쇼벌주 같은 경우에 어피니티 있고 홀 화이트는 그 헤스턴 홀 화이트는 어피니티가 없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어피니티를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뭐 이제 몽테칼로를 통해서 그 에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를 뭐 저스티파이 했겠죠.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안 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톤으로 보아서는 세 개 중에서 요 헤스턴 모델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난 학기 때도 헤스턴 모델을 좋아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그젝 솔루션은 이 경우에도 없을 것 같아요. 이그젝 솔루션 있으면 코스 메소드를 쓸 리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그젝 솔루션은 안 쓰는 것 같고, 근데 코스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일러나 올머스트 이그젝트나 코스 메소드나 다 굉장히 잘 매칭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여기서는 코스 메소드가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는 코스 메소드를 사용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토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자율 모델 쪽하고 어셋 쪽 모델을 이렇게 컴바인을 할 적에 세 가지 메소돌로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헤스톤 모델을 훌라이트랑 섞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게 결론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외환 쪽에서는 외환 쪽 모델을 이제 섞을 때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번 학기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이 마지막 수업인데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요 다음에는 썸머리예요. 예.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자율 모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학기 때는 자산 아셋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섞으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좀 테크니컬한 문제들은 극복을 해야 될 거고요. 이자율 모델에서 제가 얘기 안 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원팩터 모델을 얘기를 했습니다. 훌라이트에. 근데 투팩터 모델이 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CIR이 더 좋아 보이는데 왜 훌라이트가 파퓰러한지 이 네덜란드 사람은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책을 읽어 보니까 이 CIR도 그렇고 훌라이트도 그렇고 투팩터 모델이 있는데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어야지 피팅을 한다는 건 텀 스트럭처를 피팅한다는 게 아니에요. 볼라틸리티 스트럭처를 피팅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줄 적에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어야 피팅을 잘 해주는데 훌라이트 투팩터 모델은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고요. CIR 투팩터 같은 경우에는 코릴레이션이 제로인 경우에만 크로스폼 솔루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CIR 모델보다 계속 훌라이트 모델만 얘기를 하는 게 시장에서 CIR보다 훌라이트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그 다음에 라이버 마켓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상당히 파퓰러했었는데 요새는 파퓰러리티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자율이 막 음수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래서 가시책 모델이 다시 각광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세요? 한 학기 동안 제가 방학 때 준비한 게 다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그냥 이 사람 강의 노트 보고 따라가는 형식으로 하게 됐는데, 시험은 제가 최대한도로
그 기술적인 거 위주로 낼게요. 그러니까 뉴메리어 체인지 하고 이토적분 어떻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한도로 미니멈으로 내도록 할게요. 예, 시간은 2시간? 예, 2시간이고요. 예, 한 학기 동안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